그리고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뉴질랜드 출국까지 딱 2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짐을 좀 꾸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평생 하지 못했던 그 결단을 50의 나이에 할 수 있었을까? 해외에 나가서 혼자 유학하겠다는 이 결단을 50의 나이에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인간은 변화라는 걸 선택하게 되고 왜 변화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일까?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게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살 빼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등등등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언어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과정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가? 일단 변화라는 거를 내가 선택하려면 그 전에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있고 문제가 나에게 주는 불편과 고통이 있어. 근데 고통이 애지간해서 인간은 안 바뀌어. 왜? 고통이 주는 불편이 참을 만하면 애지간하면 참아. 근데 고통이 주는 불편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세. 그때 우리가 변화라는 걸 택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변화가 우리에게 어렵고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변화의 고통을 택하기보다는 문제가 나에게 주는 고통을 견디는 고통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인식을 했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을 했어. 그러면 이제 변화라는 여정은 당연히 불편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되려면 자기 인식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의 나의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극을 메꿔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는 여기인데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변화인 거잖아요. 자기의 객관적인 자기 주제 파악, 자기 위치 파악, 자기 포지션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에 머무는데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에서는 내 현실의 진짜 객관적인 나를 보지를 못해. 예를 들어 저는 이전에 학원을 10년 운영했고 영어를 20년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분야에서 저는 전문가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분야와 학원을 운영하는 분야에서는 심지어 낯선 학원에 가서 그 학원을 저에게 맡기고 학원을 좀 운영해 주세요 해도 누구 학원이라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이건 저한테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반복했을 때 여기에서 내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나 이대로 괜찮은데? 내가 왜? 보통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편과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과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지 이 안전한 지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인생에는 내가 이 안전지대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 이게 블랙스완이고 이게 만약에 나한테 생각하지 못한 큰 하강구면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이 변화라는 거를 내가 선택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안 사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익숙한 밖으로 나와서 새로움을 만들어 간다는 건 내 이전의 편안한 습관을 정반대 방향으로 역행한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고통스럽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이 문제가 주는 고통이 이 변화의 고통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나한테 주는 고통이 훨씬 더 셀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변화라는 걸 택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 이전에 갖고 있던 내 생각과 믿음과 내가 이게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건데 근데 인간은 누구나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증거만을 우리가 수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증 편향 이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옳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증거만 수집하기 때문에 반대쪽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여기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반대의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렸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인간들은 이 변화라는 게 시작된다고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과거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여정을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공유를 해요. 근데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인생에 꽤 잘 살았던 시기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 꽤 많이 틀렸던 시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까지 주은숙의 삶은 꽤 괜찮았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목표한 대로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저는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목표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인생에 그게 안 되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고, 그때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아니, 분명히 내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인생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러지? 사실은 그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좋았던 운이었구나를 깨닫는 그 시점부터 제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인생은 원래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제가 믿었던 많은 것들이 틀렸는데 크게 세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돈만 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왜? 이전에 내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은 다 돈 문제였거든. 건강 문제가 생겼는데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돈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 문제가 돈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돈을 써야 되고, 건강이 안 좋은데 돈을 못 버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또 결과적으로 또 관계 문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전에 내 인생에 겪었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다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한 80%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어도 여전히 인생의 불안함과 공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를 돈을 벌고 나서 경험을 해요. 근데 돈을 버는 이 구간을 겪어내지 않고, 돈을 벌어서 돈으로 대부분의 불편들이 제거되는 이 구간을 겪어내지 않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돈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본질에 가까운 우리가 어떤 고민이, 본질에 가까운 어떤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을 위해서 내가 찾아야 할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돈으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던 믿음 틀렸어요. 두 번째, 영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고, 영어로 저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실제로 저는 영어 하나로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왔고, 내가 이게 됐기 때문에 내 아이들도 이거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 우연히 학원을 옮기고 딱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망할 수도 있구나. 심지어 내가 내 손으로 뽑았던 이 정당과 정부에 의해서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까지 파괴될 수 있구나를 정말 충격과 공포와 함께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내가 평생 동안 학원업을 제외하고 세상밖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주식 한 번은 사본 적도 없고, 오로지 학원이 내 인생의 모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가서 진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경하게 됐는데,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랑 내가 생각한 현실은 이럴 것이다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영어 하나로 얘네들의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건 수십 년 전 옛날 얘기고, 더 이상 이 아이들이 믿고 있는 영어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이게 얘네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거란 이 믿음 자체가 완전히 틀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생생한 리뷰를 듣고, 그럼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이들하고 경제 독서 토론 수업을 하고, 근데 또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해서는 아이들 생각이 안 바뀌어요. 결국 부모들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부모들의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근데 부모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독서 토론을 그래서 했어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책을 읽고 나누는 독서 토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바꾸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삶은 제가 못 바꿨어요. 근데 공급자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MF 케어라는 이 독서 토론이
208회째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무료로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소수의 멤버십으로 프리미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MF케어 독서 토론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고 싶다고 내가 돕고 싶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없구나를 처음으로 사실은 경험하고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쓴 작가가 됐고 그리고 그 후에 학원을 엑스트하고 졸업하고 나와서 그 후로도 여전히 MF케어라는 독서 토론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제가 틀렸던 건데 좌파가 정의롭고 좌파가 약자 편에 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세상에 유의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저의 과거의 믿음이 완전히 틀렸구나를 깨달아요. 입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의 구호를 외친다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 사람 행동을 봐라. 승부에 책임지는 자인지 그 사람이 구호만 외치지 공허한 구호만 외치는 사람인지를 보라고 하는데 나심 탈레브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 좌파들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진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던 비상계엄을 계기로 눈을 뜨게 된 거죠.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이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실제 이 사람들의 모습이 같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고 탈당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다 그렇다고 내가 다시 반대편에 와서 좌파가 틀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수가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걸 하셨기 때문에 그 의아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는 아무 이득도 보이지 않는 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했던 이 의아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분은 도대체 이걸 왜 하셨을까? 본인은 아무 이득도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의아함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던 것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피와 생명을 희생하면서 헌신해서 얻어진 자유민주주의구나를 깨달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신의 청춘과 피, 땀, 눈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나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팀워크로 어르신들이 만든 그 경제 기반 위에 내가 지금 편안하게 숟가락만 얹어서 살고 있구나 이걸 사실은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 여기에 대한 사실은 뭐라고 할까 내가 옛날에 틀렸던 어리석음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그러면 좀 바로 잡아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빠가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7년 나가셨고 저는 반대편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탈당하고 나서는 정치에 일절 관심을 끊고 그러다가 아빠는 계속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시고 그래서 2024년 12월 말에 아빠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나가셨고 저는 혼자 가서 처음으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러주는 이야기만을 듣고 내가 믿었던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건가 내가 많은 눈으로 마주한 그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근데 왜 나는 어리석게 한 번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불러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었을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그런 후회가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직무복귀 하실 거라고 믿고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 최소한의 의리라도 지키고 내가 내 눈으로 봤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자유혁신이라는 정당 그때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한다고 해서 도전을 했고 사실 이거는 주은숙이 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허락하셨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선출이 됐고 근데 또 사실은 들어가서 깨달았어요. 이전에도 제가 학원이라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서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고 도울 수 없고 내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계속 이 실패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그 배경만 바뀌고 영역만 바뀌고 함께 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지 내가 느꼈던 그 속성은 똑같아요. 내가 도우려고 한다고 되지 않고 내 의도가 선하다고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느꼈는데 사실 그걸 가장 깊게 경험했던 영역이 정치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디테일한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근데 딱 두 가지 정도를 배운 것 같아요.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돕고 싶다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자기 인식이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자기 인식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랑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인 한 사람이 내가 나를 갈아 넣어서 내가 나를 헌신해서 바꿔볼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박스 밖으로 빠져나와서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NO였어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도 다시 주은숙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이걸 반복한다고 해도 사실 그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사람의 내가 나를 갈아 넣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내가 그 큰 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냥 또다시 능력 범위 밖의 일이구나를 깨닫고 또다시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지난 학원을 그만두고 3년이 돼요. 올 8월이 되면. 근데 이 3년 동안 뭘 경험했나를 보면 계속 인간 주은숙의 한계를 봤어요. 인간 주은숙의 한계.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도울 수 없고 내가 의도가 선하다고 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지 않는구나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학원 운영하던 시절까지는 주은숙이 뭔가를 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전까지 내 삶은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계획하고 언제나 그 목표를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했던 기간보다 훨씬 빨리 이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학원이라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서 현실의 나를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를 계속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제가 보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현실의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 인식을 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 주은숙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구나를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뉴질랜드에 대한 그 유학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저도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 사실 이거 저한테도 되게 용기를 요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예스라고 답변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주은숙이 주은숙의 생각으로 예스라고 답변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한테 광야로 나가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냥 광야로 나가서 새로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이 얻었듯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듯 주은숙도 이전에 인간 주은숙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생각에 갇혀서 동네의 우물 안에 살면서 이 우물이 마치 큰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주은숙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 더 큰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능력 범위 안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 작은 사람으로 살던 주은숙을 조금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서 다른 일에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사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가 와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서 왜 넌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니? 근데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이거 말고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나이가 한국 나이 50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연세가 부모님 너무 건강하신 감사하게도 너무 건강하신데 그렇다고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데 내가 되게 마음 편하게 인간 주은숙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구간 그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은숙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이구나를 내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은 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IELTS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 내가 영어를 깔짝깔짝 좀 했다고 금방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6주 만에 패스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 석사 뭐 이거 컨택해서 진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또 수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장학금도 사실
이 15,000달러면 굉장히 장학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학금을 받은 건데, 학부와 대학원 성적을 비교했을 때 학부 성적은 사실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학교에서 분명히 학부 성적으로 성적에 대한 판단,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대학원 성적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15년 동안 대학원 졸업하고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던 그 성적이 여기에서 그렇게 빛을 발할 줄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아이엘츠라는 시험이 사실 언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되게 막막함이 있었는데, 심지어 첫 번째 시험만에 그 아이엘츠라는 시험을 내가 첫 번째 도전하는 그 시험에 뭐 진짜 뭐 하나 페일하는 거 없이 패스를 시켜주신 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 결과적으로 이전에 저는 뭔가를 실패하고 틀리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 뭔가를 틀리고 실패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자존감이 높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야 돼. 내가 버는 연봉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후자의 사람이 주은숙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일 때 주은숙의 자존감은 높아. 근데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자존감이 같이 떨어져. 그래서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딱 몇 개월 동안 그냥 돈을 안 벌고 딱 그냥 수입이 딱 끊어진 백수의 상태였던 몇 달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왜? 나는 인생에 그렇게 돈을 안 벌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돈을 안 버는 그 시기에 주은숙이 스스로 나를 보기에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도대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거지? 돈도 안 버는데 내까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이 의아한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돈을 벌 때는 굉장히 내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내가 돈을 안 번다는 이유로, 그리고 돈을 안 벌 수밖에 없죠.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아니, 학원을 그만뒀고 다음 플랜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 그죠? 근데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내가 나를 너무 가치 없고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존재 자체로 사실은 귀해야 되고, 우리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자기에게 파괴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질문을 하고, 왜 그런 나는 나의 가치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대로 나를 보지 못하고 외부의 조건으로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왜 나는 나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믿지 않았던 거죠.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 자신을 괴롭히는 시간을 보냈고, 무언가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참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여정을 다 겪어내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은 사실 나는 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얻었던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를 통해서,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원래 그 주신 본질에 가까운 깊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유학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사실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인생에서 의아한 경험을 할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굉장히 나에게 쓰임 있고, 굉장히 나에게 여기에서 다른 무언가로 연결됐던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로 명확하게 뭐 이걸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의아하지만 그 결과마저도 의아한 이런 일이, 이 운과 변동성과 이런 것들이 함께 온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혼자 이 상황을 겪어 나가야 되는 여기에 대한 뭐 당연히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죠. 근데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하는 걸, 그 용기를 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그 사람들의 능력 범위에 맞게 나눠주시고, 주신 달란트를 잘 받아서 불린 동은
종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요. 근데 왜 묻어놨을까? 두려웠거든. 이걸 내가 잘못해서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묻어놓고 이제 그거를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굉장히 꾸짖으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게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작은 연못의 물고기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가능성과 내가 받은 어떤 그 포텐셜, 이 모든 걸 다 꺼내서 용기 있게 세상에 조금 더 쓰임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 쓰임 있는 존재로 쓰이는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쓰이는 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정치라는 걸 경험하고 나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사실 하나 더 확인한 거죠. 근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되시는 그때 상황을 지키지 못했을 땐 굉장히 사실 무력감이 힘들었는데, 이 두 번째 정치에서 이 한계를 경험하고 나왔을 때는 오히려 되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나의 한계를 확인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한계이고, 이걸 깨달아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짐을 꾸렸어요. 짐을 꾸렸고 이제 짐을 미리 한번 싸본 거죠. 짐을 미리 싸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은 사실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아요. 근데 중산층에서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이때 힘든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든 기회라고 보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왜? 이제 난 사실 그렇게까지 밑바닥은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그 현실은, 다시 나를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밑바닥에서 내가 다시 올라오는 그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기회들에 용기를 내서 내가 예스 하는 것. 이게 내가 뉴질랜드라는 이 곳에 가서 내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어떤 계획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뭔가를 꺼내서 연결해 볼 수 있는 그 용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짐을 꾸리다 보니까 이게 더 피부의 현실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인간이 변화하기가 어려운 이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변화해야 되는 이유. 왜? 용기를 내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다는 걸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용기를 내지 못하면 그 기회 자체를 내가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라는 여정을 기꺼이 맞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